안녕하세요. 부동산 우경원 TV 시사 초점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서 대출자들이 대출금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를 것 같고 집값도 하락할 것 같으니 매수를 결심하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의 핀셋 전략으로 싸고 좋은 집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산 더샵 센텀포의 부동산은 사람과 부동산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시장은 금리의 빠른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 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해서 매수세가 실종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집을 팔려는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 이사 등으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거래를 하고 싶지만 매수세 실종으로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7월 26에서 27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이나 1%까지 올리는 울트라 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한국도 미국과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해 말까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7%를 넘어 8%대로 진입할 수 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로 상환하면 수입의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에 들어갈 판인데 여기에 생활 물가마저 폭등하고 있어서 소득이 적은 2030 세대가 지난해처럼 영끌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1년간은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는 금리가 될 것이고 금리 인상 랠리가 멈춰서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여져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106.6%로 5년 동안 19.3%포인트가 늘어나서 집계한 41개국 중 홍콩을 빼면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한국 가계의 대부분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서 올해 5월 신규 가계 대출의 82.6%가 변동금리이고 17.4%가 고정금리입니다. 반면 미국 가계 대출은 장기 고정금리가 대세인데요. 4월 신규 모기지 중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 84.6%이고 15년 만기 고정금리가 9.5%로 변동금리 비율은 2.2%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75세 이상이 118.7%로 고령자의 부채 비율이 높고 은퇴 후 쥐꼬리 연금으로 사는데 이자 부담까지 커져서 한국 가계의 금리 고통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5년간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이 8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내용은 한층 더 정교한 형태의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공급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 도심의 복합개발 등 부동산 완화 정책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부산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와 내년인 2023년까지는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가구 수가 입주 예정으로 있고 2024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수요량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던 해에는 대체적으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났으나 통화량의 양적 완화와 금리의 영향으로 오른 적도 있어서 일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금리와 총통화량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나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올해와 내년의 부동산 침체기를 거치며 가격의 조정을 받으면 2024년 이후는 공급의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지정학적 위험과 이상기후, 공급망 훼손, 출구 전략, 경제봉쇄 조치 등과 같은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면 경기 여건도 많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의 시기는 똘똘한 한 채를 저평가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침체기 내 집 마련을 위한 핀셋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시기에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투자용으로 집을 사기에는 금융정책과 금리 상승, 집값 하락의 심리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내보내서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고 보유세를 낮추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올해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 비율을 80%까지 완화하고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으로 살다가 집값의 급등으로 많은 상실감을 경험한 청년 세대들은 전세로 살다가는 또 벼락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월세도 계속 오를 것 같으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기도 불안한 실정입니다. 무주택자나 20, 30대 청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앞으로 전세 가격 상승을 앞두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모두 소진한 전세입자의 경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아파트 신규 청약으로 방향을 바꾸려 해도 좋은 입지의 신축 단지가 나오기가 쉽지 않고 최근의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를 예정으로 있어서 과연 지금과 같이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보다 10년 전후의 구축 아파트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로 인테리어를 하면 깔끔한 새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이미 주변에 문화시설이나 쇼핑몰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고를 수 있다는 점도 구축 아파트의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실거주용 아파트라면 주변 인프라와 학군, 교통 입지가 우수한 가치 있는 좋은 집을 가격이 매력적으로 내려간 이 시점에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현금 여력이 된다면 아파트 양극화에 대비하여 상급지 주택 갈아타기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아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핀셋 전략으로 사고 좋은 집을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산 더샵 센텀폴의 부동산은 부산 지하철 밀락역 1번 출구에 있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